네, 안녕하세요. 인파바의 영업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입니다. 금일 진행되는 저희 왑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 고객분들 그리고 파트너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진행하는 웨비나 주제는 웹 애플리케이션 API 보안이라는 왑이라는 영역이고요. 이 왑이라는 제품은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웨비나에서 천천히 좀 보시게 되시겠지만 웹방화벽 제품, 그리고 디도스 제품, 보드에 대한 관리 제품, API 보안에 대한 기능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제품을 가트너에서 왑이라는 영역으로 지칭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왑 제품을 이용한 위협 대응에 대한 기능들, 그리고 실제 사례 발표에 대한 부분들을 금일 한 30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웨비나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50분을 대상으로 해서 기부회가 제공될 계획이니 설문조사도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금일 주제는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Q&A가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먼저 이 왑에 대한 부분들이 도래하게 된 환경적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좀 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왑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안 위협을 대응하는지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 그리고 실제 국내외에 도입된 사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 질문을 주시면 저희 같이 이 서포트 하시는 SE 분들께서 기술적인 답변을 좀 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저희 Q&A 세션을 좀 받으면서 답변 좀 드리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왑이라는 제품에 해당되는 영역의 제품은 기존에 있던 제품들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공격들조차도 최신의 형태의 공격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공격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디도스 같은 공격은 뭐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사실은 이제 국내에 상당히 좀 활발히 진행됐던 공격이고 여전히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스 탑10에 대한 취약점 공격도 그렇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웹에 대한 취약점뿐만 아니라 API 탑10에 대한 취약점이 릴리즈되고 이에 대한 공격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디도스 공격들, 그리고 AWS 탑10 공격들, API 공격들이 최근에는 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형태라기보다는 봇을 이용한 저동화된 툴을 이용해서 공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저동화된 위협들도 점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사실은 조금 이런 이슈가 좀 덜한데요. 어떤 표준화된 폼을 통해서 제공되는 이 폼 재킹이라든지 메이즈 카트 공격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악성 코드를 심어서 하는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공격들도 해외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요즘 오픈 소스나 오픈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클라이언트 사이드 공격도 국내 향후에는 좀 많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솔라인즈 사례 이후로 공급망 공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들이 많은데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코드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스 코드를 가져다 쓴다든지 오픈 애플리케이션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취약점, 소스 코드라든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취약점들 자체를 바로바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형태의 공격들이 여러분들이 서비스하고 계신 어떤 웹 서비스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네트워크 어떤 인프라 벤더들 또는 서버 벤더들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 벤더들 이렇게 찾아보면 글로벌하게 뭐 많아야 한 10개,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보안 업체는 상당히 많거든요. 제 기억이 맞으면 최근에 봤던 글로벌 보안 벤더가 700개가 넘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 고객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기종의 보안 제품들을 10개 이상의 제품들을 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말은 관리자 한 분이 실제 운영해야 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다양한 보안 제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 노이즈들이 상당히 많고, 이 반해서 실제 보안 인력들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제한된 인력들이 이런 여러 이벤트를 실제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요청하시는 사항들 뭔가 하면 기능이 조금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제품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정말 즉각적으로 위협이 꼭 대응이 필요한 이벤트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본인들이 관리해야 되는 제품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편의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래 이제 제가 최근에 만나본 고객사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관리하는 이기종 방화벽이 7가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이 7가지가 아니고 방화벽 다른 벤더가 7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쉽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떤 하나의 밴드에서 여러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찾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 최근에 애로점은 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좀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메인 센터를 두고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게 되면 사실은 메인 센터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 환경을 그대로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보안 환경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클라우드 환경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 완전히 다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도 그렇고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또 다르고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서도 AWS 다르고 애저 다르고 GCP가 완전히 다릅니다. 각각의 하나의 새로운 아키텍처고 저희 인포바 제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사실은 옵션들은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보안 담당자 분들로 봤을 때는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최근처럼 이렇게 갔을 때는 상당한 업무 버든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렇게 갔었을 때 이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리소스를 최소화하면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최근에 제가 만나본 고객사분들의 피드백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이 WAP이라는 말씀드린 제품을 설명을 드리면 가장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레이턴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안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런 WAP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하나의 홉이 추가적으로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레이턴시 없이 서비스를 좀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청 사항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간다는 의미는 실제 기업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되게 빠르게 사실은 서비스 하겠다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빠르게 서비스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업데이트 되었을 때 공격도 자동화되어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들을 상당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제 보안을 운영하시는 담당자분들의 고민거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오게 된 제품이 WAP에 대한 영역이고요.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되는 이 WAP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영역은 기존에 없었던 제품들이 아닙니다. 있었던 제품들이고 이것들을 얼마만큼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공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들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런 밴드들조차도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품들을 런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는 이 WAP에 대한 영역의 매직 쿼드런트 자료를 올해 처음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8월 달에 처음 런칭을 했고 해당되는 자료에 이제 가장 머리글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현재는 이 WAP을 도입한 고객이 글로벌 기업 고객의 10% 미만이라고 보고 있는데 향후 5년 이내에 40%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WAP 제품을 도입한 국내 기업 고객 그리고 게임 고객사가 있는데 해당되는 고객사를 고려했을 때도 한 10% 수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2026년까지 앞으로 향후 5년까지 차차 이런 WAP 형태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WAP을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어플라이언스 제품 형태로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WAP에 대한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예를 들어 디도스 제품 따로, 웹방화벽 제품 따로, 보호 관리 제품 따로, API 제품 따로 현재 아마 이런 형태의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도입을 하고 계실 텐데요. 또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CSP에서 제공하는 WAP입니다. AWS나 애저나 GCP와 같은 이런 CSP에서 제공하는 네이티브 WAP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포바와 같이 전문 벤더에서 제공하는 WAP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베이스로 WA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트너는 이런 3가지 형태의 솔루션 중에 아마 70%의 고객은 인포바와 같은 전문 밴드에서 제공하는 WAP 서비스를 아마 선택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WAP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사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4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웹방화벽을 가장 기본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WAP이라는 시장 자체는
웹방화벽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발전되는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웹방화벽 외에 디도스에 대한 방어 기능들, 그리고 봇에 대한 관리, 봇에 대한 차단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기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API 보안 기능들이 포함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트너에서는 사실 요 네 가지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요 봇 기능에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계정 탈취, 크레덴셜 요거에 대한 ATO 기능인데요.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일 말씀드린 이 가트너 와프에 대한 풀 리포트는 보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금일 참석자분들께는 발표 자료를 공유해 드릴 계획이니 추후에 한번 들어가셔서 상세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왑에 대한 제품에 대한 영역은 저희는 실제 데이터로 가는 경로에 대해서 경계선에 위치하는 보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선 보안 영역에서 웹방화벽, 디도스, 봇, 그리고 계정 탈취에 대한 부분 API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왑이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린 경계선 보안 위치에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경계선 보안 형태로 하기 위해서 고객사에서 필요한 부분은 DNS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a.com에 대한 어떤 기존의 A 레코드를 등록했다고 하면 해당되는 도메인을 NS 레코드를 인포바가 테이크오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com을 요청했을 때 인포바에서 응답을 해서 실제 인포바에서 왑 서비스를 통해서 웹방화벽, 디도스, 봇, 계정 탈취, API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그리고 오리진 서버가 존재하는 내부 네트워크, 이게 자체적인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AWS나 애저나 GCP에 구축하고 있는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해당되는 서비스 오리진 서버 네트워크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왑에서 경계선 보안 능력으로 큰 틀에서 보안에 대한 부분을 방어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이 필요한데,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온프라미스 와플을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든지, 또는 와스와 같은 런타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탈취하는 이상 행위들을 볼 수 있는 데이터의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 네트워크에서 추가적으로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왑에 대한 경계선 보안에서 제공하는 네 가지 메인 핵심 기능에 대해서 좀 이어지는 세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DNS 변경만 하게 되면 간단하게 서비스 구현이 가능합니다. 제가 최근에 핀테크 업체 미팅을 한 고객이 있는데요. 해당되는 고객사는 AWS 환경에서 본인들의 지금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초 서비스 런칭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준비를 해서 런칭할 준비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전이라고 하면 AWS에 직접 이렇게 구축하는 부분을 고민했을 텐데 보안 인력들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앞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챌린지 사항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안 인력들이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화된 이런 밴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WAP, 왑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을 드렸고, 그 중에도 특히 웹방화벽 디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되는 고객사는 DNS 변경을 통해서 인포바 왑에서 제공되는 앞쪽에서 보셨던 주요 보안 기능들을 통해서 1차적인 보안 기능을 서비스를 받게 되고요. 본인들이 구현하는 AWS 환경에는 추가적인 보안 인프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인프라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겠죠. 저희 서비스만 이용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해당되는 고객사에서 사실은 이제 조금 만족했던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국내 스크러빙 센터를 제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저희는 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스크러빙 센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국내 서울 리전에 서울에서 이제 저희 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국내에서 이용하는 사용자는 저희 서울 팝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하게 48개의 저희는 서비스 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만약에 핀테크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출장을 가서 만약에 중국에 출장을 가서 붙게 되면 중국에 있는 팝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사용자가 만약에 미국
우로 가서 출장을 가서 만약에 그 해당되는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게 되면 해당되는 사용자는 미국에 있는 인포바 팝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사용자, 이 해당되는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용자일 수도 있고 공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근거리에 있는 팝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DNS 변경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륙별로 글로벌 NKS IP가 할당이 되고 NKS IP를 찾아서 가장 가까운 팝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WAP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레이턴시에 대한 지연 시간들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런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은 최소화돼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모양에 사실 밑에 여러 티어1 회선 사업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글로벌 티어1 회선 사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회선 경쟁, 컴피티션을 할 필요 없습니다. 전용 회선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최소화돼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해당되는 핀텍 업체는 AWS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해당되는 고객사가 향후에 에이저의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GCP의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본인들 자체의 어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겠죠. 향후에 비즈니스가 커지고 인력들이 많아진다고 하면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멀티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고객사에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든 아니면 여러 멀티 클라우드 운영을 하시든 실제 서비스가 붙었을 때는 저희 GSLB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팝 서비스 쪽으로 트래픽을 전달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 또는 공격자가 들어왔을 때 저희 보안 스크러빙 센터, 보안 팝에서 보안 기능을 1차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CDN과 같은 웹가독 기능을 통해서 웹 가송에 대한 기능들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사가 퍼블릭 클라우드 운영 환경을 사용하든 또는 데이터 센터를 하든 멀티 클라우드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든 서비스를 GSLB 형태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조금 차차 제공되는 보안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와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웹방화벽 기능, 디도스 기능, 그리고 봇에 대한 기능들, 그리고 계정 탈취의 기능들, API 보안에 대한 기능들을 차차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널리스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평판 기능인데요. 요즘 많은 보안 벤더들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안 평판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격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IP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해당되는 사용자가 언제부터 공격이 실제 발생을 했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판적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이런 어널리스틱 기능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 4가지 기능들을 제가 각 기능별로 한두 장 정도씩만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이어서 사례 발표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방화벽에 대한 기능인데요. 웹방화벽의 핵심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4가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에 대한 접근 통제가 1차적인 기능이고요.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IP 기반으로 어떤 블랙리스트 적용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별 차단을 하는 기능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 지역에서만 서비스만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 외에 해당되는 국가 다른 나라에서 접속하는 IP들을 다 차단할 수 있겠죠. 또는 공격이 사실은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공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차단을 적용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접근 통제 기능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 접속을 간단하게 차단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봇에 대한 차단 기능인데요. 봇은 저희가 기본 봇에 대한 제공 기능이 있고 그리고 고급 봇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 봇에서는 저희가 이 굿봇이 있고 배드봇이 있는데요.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 1000여 가지 분류를 해서 굿봇, 배드봇 분류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 봇에 대한 처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공격자들 자체가 어떤 전문화된 툴을 이용한 봇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화된 툴을 차단하기 위한 고급 봇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웹방화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기능이 어떤 웹 해킹, 웹 취약점 이런 공격에 대한 차단인데요. AWS ASP 탑10에 대한 어떤 인젝션 기능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와 같은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객사 자체의 어떤 문법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정의 정책을 적용하는 원하는 고객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정책 적용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웹방화벽의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제가 굳이 이 화면을 띄워놓은 캡처한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보안 담당자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제품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접근 통제에 대한 기능들이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옵션을 enable, disable 하고 정책을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웹방화벽을 하게 되면 보안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오탐이 너무 많다, 아니면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데, 사실은 이제 저희 웹방화벽을 이용하시는 고객사분들의 가장 큰 평판은 뭔가 하면 그 오탐이 작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웹방화벽에 대한 정책들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블락을 할지 또는 허용을 할지 아니면 아예 디세이블 할지 간단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락을 하고 난 다음에 예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처리 정책도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웹 서비스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증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를 파트너가 보증하는 서비스도 아니고 고객이 본인이 실제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 서비스 아닙니다. 제조사가 보증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런 대시보드 화면들 자체가 매우 좀 간단하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웨비나에 참가하시는 분 중에 뭐 보안에 되게 익숙한 보안 제품을 잘 다루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제품, 사실 인프라 제품을 관리하면서 사실 보안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방화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디도스 방어에 대한 부분도 이 서비스에 대한 방어 자체를 제조사가 보증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SLA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저희는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을 때 제조사 차원에서 디도스 방어에 대한 SLA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공격이 웹 서비스에 대상으로 한 공격이든 또는 비치파와 같은 이런 네트워크 베이스의 공격이든, 이런 웹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디도스 공격에 대한 방어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ICMP라든지 UDP라든지 IP 프래그먼테이션이라든지 대용량 디도스 공격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런 볼륨 베이스의 공격들, 그리고 웹사이트에 되게 정밀하게 들어오는 이런 웹 서비스 형태의 디도스 공격들,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저희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48곳의 스크러빙 센터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48곳의 스크러빙 센터에서 처리 가능한 트래픽이 6테라 bps, 그리고 pps로 따졌을 때는 65억 bps 정도가 됩니다. 해당되는 트래픽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국내에도, 그러니까 서울 리전에도 이 말씀드린 이 디도스를 같이 제공하는 파비 스크러빙 센터가 들어와서 웹방화벽 서비스와 더불어서 디도스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 와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글로벌하게 6개 N캐스트 IP가 자동 할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그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가 공격자가 되었든 정상적인 사용자가 되었든,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는 본인하고 가장 가까운 팝으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디도스 공격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디도스 공격이 저희가 작년 올해 레포트로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발 디도스 공격이 제일 많습니다. 만약에 러시아에서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러시아 팝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이 실제 오리진 서비스가 존재하는 서울까지 안 들어온다는 거죠. 러시아 팝에서 디도스 공격이 다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자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여러 개의 봇을 깔아놓고 공격을 하겠죠. 매우 다양한 나라에서 공격이 발생될 텐데요. 해당되는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팝에서 디도스 공격이 차단되고 오리진 서비스까지 공격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도스 공격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클린존 서비스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KT나 LG U+나 SK 브로드밴드와 같은
클린존 서비스를 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나 이용할 계획인데 인포바에서 제공하는 와업 서비스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사실 물어보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통신사에서 제공한 클린존 서비스는 국내에 위치를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한 300G에서 500G 정도 되는 방어 용량의 스크러빙 센터를 국내에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격 자체는 어쨌든 데이터 센터까지 다 들어오게 됩니다. 300G, 500G 방어 용량을 제공하는 팟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공격량이 만약에 그 본인들이 클린존 서비스에 제공하는 용량보다 넘게 되면 그냥 서비스를 롤아웃팅 처리해버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자가 발생하면 공격자하고 가장 근거리에서 공격을 차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리진 서비스가 서울에서 만약에 AWS 서울 지역에서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있다. 또는 제가 말씀드리는 통신사의 어떤 그 데이터 센터에 입주해 있다고 하시면 거기까지 공격이 안 들어오는 거죠. 앞단에서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렇게 48군데에 존재하는 스크러빙 센터에서 처리한 용량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TBps 그리고 65PPS가 됩니다. 제가 올해 받았던 저희 와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격 중에 가장 많이 받은 고객사 사례가 1TBPS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한 1.2TB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해당되는 공격도 글로벌하게 사실은 다양한 나라에서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각 다양한 나라에서 존재하는 팝에서 공격이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1.2TBPS까지 공격 차단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공격 트래픽 그리고 정상 트래픽을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공격 방어에도 효과적이고 그리고 레이턴시에 대한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좀 말씀드릴 기능이 봇에 대한 기능이었고요. 봇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봇 기능이 있고 고급 봇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 봇 기능은 무료로 저희 와업 서비스만 이용하셔도 기본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천여 가지 구법 배드봇을 분리한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봇을 이용한 사용자들이 점점 지능화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되게 다른 툴들, 전문화된 툴들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봇 전문화된 툴을 이용했을 때 여러 가지 챌린지를 주는 방법들, 뭐 핑거프린트를 이용하는 방법들 또는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진화된 봇에 대한 위협들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21가지 형태의 어떤 자동화된 봇 공격을 대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게 저희가 POV한 고객사 사례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고급 봇 기능을 사용하기 전과 후인데요. 많게는 한 96%까지 이런 봇 공격에 대한 차단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고 작게는 한 86% 정도까지 봇 공격에 대해서 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게임이나 이커머스 고객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물어보는 공격이 이 크리덴셜 계정 탈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 용어 좀 익숙하시지도 않을 텐데 아마 보안을 하신 분들은 브루트포스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의 아이디 계정을 탈취해서 패스워드를 대입해 가면서 하는 공격들이 예전에 이제 전통적인 브루트포스 공격이었다고 하면 요즘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다 같이 탈취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가 탈취된 것들을 그대로 그냥 한 번만 대입해 보는 거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공격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형태의 크리덴셜 공격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이득을 얻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커머스나 게임 고객사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와업 서비스에서 같이 방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 캡처한 화면인데요. 실제 ATF 공격을 받고 있는 고객사 사례에 대한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보시면 APP 데모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실제 ATF 공격에 대해서 실제 발생된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로그인 수가 이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노란색이 실제 그 중에서 ATF 공격이 발생된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13,700건 공격 중에 12,800건 거의 뭐 95% 이상이 아마 이제 계정 탈취 공격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 한 470건은
계정 탈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의 대시보드 화면에서 계정 탈취 공격이 로그인 시도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에서 ATO 공격이 얼마만큼 되고 그중에 실제 공격이 성공할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ATO 공격이 발생됐던 여러 나라 지역에 대한 어떤 리전 정보라든지 IP 정보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커머스나 게임 고객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고객사 DB를 최소 수십만에서 수백만, 많게는 수천만 가지고 계실 텐데 이것들을 일일이 사실은 이 공격, 계정 도용 공격이 당하고 있는지 대응하기 되게 어려우시거든요. 실제 DB 로그 접속 정보를 다 봐야 기존에 대응이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저희 ATO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이렇게 한 화면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실제 계정 도용 공격이 발생하고 있고 이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보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WAP 기능 중에서 API 보안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 SOAP 형태로 구현이 됐다라고 하면 요즘 아마 거의 뭐 90% 이상은 다 REST API를 이용할 겁니다. REST API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이 방법 자체가 HTTP나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 API 보안은 사실은 웹 보안과 매우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PI 보안에서 대응한다는 의미는 웹 보안에서 제공하는 대응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웹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DDoS 대응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웹에 대한 취약점 방어를 하고 계시고요. 웹 서비스에 대한 계정 탈취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에 대한 복공격 차단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API도 동일하다는 거죠. API에 대한 DDoS 공격, API에 대한 취약점 공격 방어, API에 대한 계정 탈취 공격 방어, API에 대한 봇 공격에 대한 대응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사실은 API 트래픽에서 API 로그를 보고 API의 어떤 이상행위를 본다든지 이런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기능들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PI 보안을 설명을 드릴 때 먼저 WAP에서 말씀드리는 API 보안 기능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WAP에서 제공하는 API 보안 기능은 웹에서 제공되는 WAP 기능하고 사실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아마 API 보안을 고민하고 계신 대부분의 고객사들은 아마 API 게이트웨이를 도입하시고 API 게이트웨이에서 사용자 인증을 하는 부분에 되게 포커스를 하고 계실 겁니다. 요 과정, 인증을 하기 이전 과정에 API 보안,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에 현재 지금 이미 대응하고 계시거나 고민하고 계신 웹 보안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보안 대응들, 이런 부분들이 WAP 기준으로 API 보안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API 통해서 API에 대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증을 하는 부분들이 아마 존재를 하게 될 거고 그 이후에 실제 API 트래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적으로 내부 API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와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들을 보고 대응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갖추시는 형태로 아마 대응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WAP 베이스로 금일은 WAP에 대한 세션이니까 WAP에 대한 API 보안 기능을 말씀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그리고 이미 WAP을 통과하고 API 게이트웨이 인증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대한 대응으로 RASP라고 하는 런타임 프로텍션을 이용한 API 보안이나 그리고 스탠드얼론 형태의 설치형 API 보안도 내년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런 스탠드얼론을 통한 API 보안을 저희가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PI 보안을 웹 보안을 대응하듯이 같은 형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PI에 대한 DDoS 대응 보안이 필요하실 거고요. API에 대한 취약점 방어가 필요하실 겁니다. API에 대한 봇 방어가 필요하시게 되고 그리고 API에 대한 계정 탈취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API 트래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API 트래픽에 대해서 이상행위가 없는지를 되게 보시고 하실 텐데요. 이런 기능들을 저희는 지금 내년 Q1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WAP 서비스에서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고 API 디스커버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I 트래픽에 대한 모든 로깅을 보고 이상행위를 보고 해당되는 부분들을 제공하는 API 디스커버리 기능을 저희는 내년 Q1에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API 최근에 이제 그 금융권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 이제 12월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가장 이제 민감한 부분은 실제 이 API 서비스를 통해서
API 트래픽 그 정보를 통해서 민간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사실 보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간 정보가 유출되는 부분까지에 대한 기능들을 저희는 내년 상반기 제공하는 플랜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커밍 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으로 API 보안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 중에 저희 API에 대한 명세 기반의 보안인데요.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는 API 그 정책 외에 다른 형태의 어떤 정책을 문법을 사용하게 되면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저희 API 명세 기반의 보안인데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JSON이나 YAM 포맷 형태로 저희가 API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네 가지 저희가 WAP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을 이제 한두 장씩 간단하게 주요 기능들만 조금 훑어봤는데요. 실제 도입된 사례들 기준으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사례는 네 가지 고객사를 볼 텐데요. 국내 기업 고객 사례, 그리고 글로벌 금융사, 게임사, 항공사 사례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기업 고객 사례인데요. 해당되는 고객사는 멀티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고객이에요. 자체 데이터 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계시고 이제 AWS라든지 애저라든지 GCP라든지 이런 CSP를 도입해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지금 인프라를 꾸미고 계신 고객입니다. 근데 해당되는 고객사에 대한 그 챌린지는 제가 앞쪽에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적으로 지금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지금 구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사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키텍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애저 다르고 GCP 다르고 AWS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방화벽을 하나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냥 별개 프로젝트라 보실 정도로 다르다는 거죠. 다수의 CSP에 이렇게 구축을 하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매우 크고 그리고 비용도 사실은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4배가 드는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하나 남겨두고 애저 GCP, AWS 도입하면 산술적으로 따져도 비용이 4배가 된다고 봐도 될 정도. 비용이 가다하게 투입이 되고 그에 반해서 보안 인력은 많지 않거든요. 어차피 보안 인력은 제한돼 있고 해당되는 담당자가 이 해당되는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애로점이 컸던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고객사는 필수 표준으로 도입해야 되는 제품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디도스, 웹방화벽, 그리고 방화벽, IPS 4가지였는데요. 디도스하고 웹방화벽은 WAP 서비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디도스 웹방화벽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갔고요. 나머지 그 방화벽하고 IPS는 CSP 환경에 따라서 본인들의 그 정책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따라서 정책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형태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되게 좀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융 고객사 사례인데요. 국내는 금융사들이 지금 클라우드로 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제약점이 허들 사항이 좀 있어서 아직 WAP 도입 사례가 없지만 글로벌하게는 WAP을 상당히 좀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금융 사례는 계정 설치에 대한 도용 사례인데요. 보시는 왼쪽에 보면 정상 로그인 수를 한번 보시면 평상시 정상적인 로그인 수가 많지 않습니다. 1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초당 1000개의 리퀘스트가 로그인 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이 발생했을 때를 보시면 5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60시간 동안 4,400만 건의 계정 탈취 시도가 있었고 초당 산술적으로 12,000건. 근데 지금 요 공격이 많이 들어올 때는 초당 5만 번 넘게 공격 시도가 있었어요. 이 정도 공격이 들어오면 실제 뭐 로그인 서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아마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고객사에서 콜이 와서 실제 바로 서비스, 저희 A2 서비스를 적용해서 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인프라를 이용한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플라이언스로 만약에 대응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빠르게 대응이 불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가 있다고 한들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소 뭐 하루 이상이 아마 구축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해당되는 사례는 바로 그냥 저희 데모 계정을 만들어서
저희 서비스 태우고 DNS 변환해가지고 바로 대응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합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의 대용량 계정 탈취 공격 시도를 되게 손쉽게 대응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상세 사례 정보가 저희 블로그에 올라와 있거든요. 향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궁금하신 고객사 분께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클릭해 보시고 뭐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 보면 한글로 되게 번역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 탈취 공격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게임 고객사입니다. 특히 이제 게임 고객사는 신규 게임 서비스 런칭을 하면 그렇게 이런 계정 도용 공격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고객사도 보면 한 60만 건 정도의 로그인 공격 시도가 있었고요. 저희 ATO 서비스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 한 이틀 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공격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60만 건 중에 분석을 해보면 한 95%가 계정 탈취 공격 시도였고요. 이런 ATO 공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수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 봇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분산된 공격 방식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봇을 이용해서 ATO 공격 시도가 있었고 한 3,700개 정도의 IP가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사례는 안 넣었지만 국내 게임 고객사 중에도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게임 고객사인데요. 꽤 큰 게임 고객사입니다. 여기도 저희 ATO 서비스를 이용해서 계정 탈취 공격 대응을 하고 계시고요. 해당되는 고객사 내용을 좀 들어보면 기존에는 이런 계정 탈취 공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로그인 서버를 계속 늘려서 대응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로그인 서비스를 ATO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다음부터는 불필요하게 이제 로그인 서버를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효과를 보신 고객사 사례가 국내 게임 고객사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로 봇에 대한 대응 사례인데요. 이 봇은 이커머스하고 항공사 쪽에서 사실은 게임 고객사도 그렇고 사실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특히 항공사는 이제 봇에 상당히 민감한데요. 요즘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 환경에서 뭐 예약이 활발하지 않지만 사실은 비행편 한 건 한 건 검색하는 게 항공사에서는 그게 다 돈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이 아니고 보통 이렇게 항공권 발권을 하고 예약 정보를 줘야 하게 되면 뭐 독일인가 네덜란드의 아마데우스라는 시스템으로 다 간다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갔을 때 한 건의 비용이 다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정상적인 사용자가 이제 본인들의 실제 부킹을 위해서 알아보는 건 상관없지만 이것도 사실은 봇을 이용해서 가격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단한 부분들 자체가 인프라 비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비용들 자체, 실제 이렇게 그런 아마데우스로 지불하는 비용들 자체까지 줄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봇에 상당히 민감한 고객사가 항공사인데 실제 봇 도입 이후에 서비스 도입 이후에 한 80% 정도 되는 봇 트래픽을 차단했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검색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빨라졌어요. 이거는 단순히 이게 인프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봇을 차단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CDN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하게 저희가 CDN 서비스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팝에서 서비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비행편 검색 시간들 자체가 상당히 빨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와합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설명을 드렸고 주요 레퍼런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미 인퍼바를 뭐 알고 계신 고객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고객분들도 계셔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퍼바는 애플리케이션 보안과 데이터 보안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요. 애플리케이션 보안 쪽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웹 방화벽, 봇에 대한 방어, 그리고 런타임, 와스에 대한 보안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제공하는 앞단에서 보통 저희가 CDN 기능을 같이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Secure CDN 엣지 또는 엣지 보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DN 기능 플러스 저희가 DDoS 보안에 대한 서비스를 같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안 영역에서는 국내는 이제 ISMS 인증에 따라서 데이터 접근 통제에 대해서 상당히 포커스를 하고 계신데요. 하루에도 사실은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의 데이터 로그 접속 기능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 로그 접속 정보 상에서 정말 이게 공격을 탈취하려고 들어오는 목적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포커스하는 영역은 진짜 이거를 데이터 탈취 목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공격들을 보기 위한 어떤 오딕 기능이라든지 이상행위를 보는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매우 특화돼서 저희가 데이터 보안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고
데이터 보안 제품도 저희가 클라우드 온프라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베이스로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저희가 한 6천여 개 기업 고객사에서 저희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이제 상당히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보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레퍼런스 로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민감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국내 레퍼런스 정보는 여기 금일 발표 자리에서는 조금 공유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포바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보안과 그리고 그 데이터 보안에 상당히 좀 포커스를 하고 있고, 금이 말씀드린 WAP 영역이 올해부터 이제 가트너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가트너에서 매직 쿼드런트에서 리더에서 포지셔닝 하고 있고, 이외에도 보시나 디도스 웹방화벽 영역에서 모두 리더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AP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상품군인데요. 제가 이제 이 기능 핵심적인 기능은 4가지만 좀 말씀드렸지만 상품 플랜으로 보면 크게는 좀 3가지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 프로텍트 에센셜이라고 부른 제품이 가장 기본 기능이에요. 제가 이제 굳이 이 상품 플랜을 넣은 이유가 뭔가 하면 조금 제공하는 기능들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제가 마지막에 이 상품 플랜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국내 도입 고객사들, 이미 저희 많은 국내 고객사들, 기업 고객, 우리 게임 고객사에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데 대부분의 앱 프로텍트 에센셜 정도에서 서비스를 도입하고 계십니다. 해당되는 서비스만 이용하더라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웹방화벽 기능을 기본 제공합니다. 그리고 1000여 개 정도의 굿봇, 배드봇에 대한 제가 방어를 제공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봇 방어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스 방어도 앱 프로텍트 에센셜만 하더라도 디도스 방어를 제공합니다. 이건 볼륨 베이스의 공격이든 웹 디도스든 DNS 디도스든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격들, 그리고 디도스 뭐 차단 횟수, 디도스 용량 이런 거 제한 없습니다. 저희가 보증해드리고 서비스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 보안은 이제 기본 API 보안 방어 기능이고요.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웨그, 그러니까 포지티브 형태의 명세 기반의 정책을 넣는 형태의 보안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CDN 기능을 웹 가속 기능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웹 캐싱, 가속, 최저가 기능 이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통화 레포팅, 어택 어널리스팅인데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국내 클린존 서비스 이런 거 서비스 이용하시면 고객사분들한테 관리 콘솔이나 레포팅 대시보드 안 드리거든요. 근데 저희 거 이용하시게 되면 고객분들도 직접 접속하셔서 설정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레포팅 정보도 다 보실 수 있고 어택 어널리스팅이라고 해서 평판 정보도 거기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다 보실 수 있게끔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NS 보안은 DNS 취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니지 DNS 보안 기능이 해당되기도 하고 DNS 디도스 방어에 대한 부분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플랜만 이용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필요한 기능들이시죠. 아마 대부분 이 기능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상품군이 앱 프로텍트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이런 모델로 갔을 때는 계정 탈취에 대해서 탐지까지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고급 디도스 대응이라는 부분은 뭔가 하면 디도스 대응을 좀 많이 해보시는 고객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실제 서비스를 죽이려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조사 차원에서 같이 SOC에서 서비스를 좀 도와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룰을 만들어서 대응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상위 라이센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필요 없으면 1년에 그냥 디도스 한두 번 반다고 하시면 그냥 앱 프로텍트 에센셜로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앱 프로텍트 엔터프라이즈까지 가시면 말씀드렸던 어떤 고급 보안 방어, 그리고 계정 탈취에 대한 방어들, 그리고 이게 메이지 카트 공격이나 그리고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어떤 표준화된 폼에 심어서 들어오는 이런 클라이언트 사이드 공격들, 이런 형태의 공격들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GSLB 기능은 어떤 상품을 사용하시더라도 그냥 추가 라이센스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능들은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